네, 채권 플로우입니다. 최근 들어서 채권 투자에 대해서 점차 더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한 주 동안의 흐름 어땠는지 앞으로 우리가 포커스 맞춰봐야 될 이슈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러면 주간으로 이 채권 시장 움직임 좀 어땠는지 현재 상황 좀 짚어주세요. 네, 지난주 미국 국채 금리는 10년물 기준으로는 18bp 오르면서 4.13%까지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도 같은 기간 24bp나 올라가면서 4.37%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단기 금리의 약세가 조금 더 두드러지는 한 주였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금리가 오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보면 우선 미국 연준 인사들뿐만 아니라 유럽 등 주요국 통화 당국자들이 한 목소리로 시장에 과도한 금리 인하를 경계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실망감을 가져다 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원로 연준 이사가 올해 기준금리를 인하하겠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강조한 점들도 있었고요. 이어서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이사도 인플레이션이 둔화한다는 증거가 더 필요하다면서 3분기까지는 금리를 조금 내리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언급한 점들이 시장 약세를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지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주에 12월 달 미국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 0.6% 늘어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면서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한층 더 약화되는 모습들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어서 발표된 미시간 대학교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나 둔화됐지만 소비자 심리 지수가 크게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는 점도 시장의 약세를 주도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미국 채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국내도 국고채 3년이랑 10년 모두 10bp 정도 올라가면서 3년 같은 경우는 3.30, 10년은 3.34%까지 약세 연동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위험과 더불어서 달러 원의 큰 폭 상승도 투자 심리를 저해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참고로 지난주 원달러 환율은 30원가량 급등하면서 고점을 1340원대까지 높여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내 한국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일컫는 위협 시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증폭시켰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채권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국고채 시장 금리를 크게 급등시켰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에 이 채권 시장도 영향을 좀 받은 거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채권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이슈, 키워드로 알려주세요. 네, 이번 2월 달이죠. 2월 달에 한국거래소가 30년 국채 선물 도입을 하겠다라고 공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제 30년 선물을 상장하기 위해서 2월 달까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새로운 만기의 국채 선물 상장은 2008년 10년물 상장 이후에 16년 만에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선물 시장이 새롭게 상품들을 런칭을 하고 있냐? 아시다시피 보험사 같은 장기 투자 기관들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초장기 국채 선물에 대한 시장의 니즈가 함께 커지면서 신규 설정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년물 국채 선물 상장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30년물 국채 선물이 현재 30년 국고채 현물 수요를 대체하면서 지금 현재 한국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역전된 초장기 구간의 커브가 과연 앞으로 정상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일 것 같고요. 미국이라든지 해외 주요 국채 시장과 다르게 국내 같은 경우는 초장기 구간에서의 커브 역전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커브 역전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기본적으로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은 상황들이 일반적인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10년물 국고채권 금리보다 30년물 국고채권 금리가 더 낮게 형성되어 있는 비이상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급적인 영향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보험사의 자산 부채 만기에 대한 매칭 수요가 증가하면서 보험사 같은 특수한 기관들의 30년 같은 초장기 채권에 대한 선호들이 급격하게 높아졌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장기채 초과 소유를 유발하면서 장기 국고채 수익률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초장기 커브가 정상화된 국가들 중 초장기 국채 선물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과 독일, 영국, 그리고 일본, 호주로 분류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도 이번에 초장기 국채 선물이 상장될 경우 지금 국내 커브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역전 현상이 해소될지 여부가 아무래도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최근에 채권 시장의 금리 급등에 대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시장 약세 배경 중 하나는 금리나 시기 전망에 대한 차별성이 형성되었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올해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경로에 대한 배경들은 유사하지만 결국에는 경기 둔화 전망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당사 같은 경우는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수준을 소폭 하회하고 그리고 완만한 고용 둔화 시나리오를 가정해보면 사실상 연준의 인하 시기는 3월보다는 6월달 내지 7월달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인하 속도가 느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최종 정책금리에 대한 수준도 과거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은 앞으로 장기금리의 하단과 변동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국채금리의 방향성 전개에 있어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하락세가 우위일 수 있겠지만 앞으로 단기간 적어도 한 분기 정도는 높은 변동성과 하락이 제한되는 또는 금리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좀 또 다른 이슈기는 한데 오늘 내일 진행되는 BOJ가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치나요? 네, BOJ는 올해 마이너스 정책금리의 정상화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론 관련해서 이번 BOJ 통화금정위에서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면 글로벌 채권 시장의 상승 흐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1분기보다는 2분기에 통화정책 정상화가 진행될 가능성들이 크다라는 측면에서 당장 이번 금정위에서 통화정책 정상화 관련된 멘트가 직접적으로 언급될 가능성들은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있을 30년 이 국채 금리 선물 상장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고 BOJ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설명이신데 그렇다면은 한 주 동안에 채권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이번 주도 지난주랑 마찬가지로 금리의 변동성 추가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록 FOMC 같은 경우는 지금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하면서 이번 주 연준 인사들의 발언 자체는 자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이 누그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 주신 것처럼 23일 날 BOJ 그리고 25일 날 ECB 그리고 26일 날 물가지표 중 하나인 PC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적 변경과는 별개로 물가지수 같은 주요 지표 발표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들이 재차 확대될 수 있음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채권 시장 살펴봤습니다.